안녕하세요. 애부국수TV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상 깊었던 7가지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워낙에 애처가로 유명합니다. 1976년 10월 홍 시장이 대학교 3학년 시절 부대 안암동 은행에서 현재 아내인 이순삼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일부러 아내를 보기 위해 자주 은행에 들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여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이때의 마음가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면 홍준표라는 사람이 참 일관적이며 멋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홍 시장은 SNL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주 기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사모님과 또다시 결혼하기 vs 대통령 되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으나 그는 내 각시하고 결혼을 다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도 KBS의 냄비받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요. 이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첫 번째로 현재 아내를 만난 것이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 시장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그 새끼 사내 새끼 아니다. 잘못했으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야지. 각시가 들어가나 나는 각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 라는 말을 하며 아내를 아끼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6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1954년생으로 68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나이가 무색하게 청년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커뮤니티인 청년이 꿈을 만든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청년들이 묻고 홍 시장이 답변해주거나 반대로 홍 시장이 묻고 청년들이 답해주는 컨텐츠로 다양한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걸그룹 시스타의 멤버였던 효린을 선택하는 등 연예계에도 관심이 많은 듯 보이고요. 최근에는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대 결말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과거부터 했던 일종의 예언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이 많아 홍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홍 시장이 했던 예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9대 대선 전 토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영상입니다. 두 번이나 책임질 수 있나 협박을 하더만은 또 송민순 씨도 지금 고소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들이 받았으면 뇌물죄가 안 됩니까? 대통령 보고 준 건데.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를 하고 난 후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서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을 갖다 얼마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셨다시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관한 얘기를 하다 문 후보가 한 일종의 인신공격과 사람을 고소한 것 등에 관해 홍 후보는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얼마나 억압할까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19년에 자신을 비방한 일반 국민을 고소하게 되면서 현실이 됩니다. 또한 2018년 당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자유한국당에서 열린 전국 여성대회에서 홍 시장은 한마디 하는데요. 내용은 즉슨 미투 운동이 좀 더 과열되어서 좌파들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자살을 하거나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4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 제11기 개화보 병사단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홍 대표는 고생하는 병사들에게 회식비를 주냐고 물었고 이에 피자 150판을 준다고 하자 째째하다면서 3천만 원을 주는 통 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확실한 대북권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2018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위장 평화쇼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홍 시장은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남북 연락소 폭파 사건이 발생하며 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했습니다. 3위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자수성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기에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주 이사를 다녔는데요. 그러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겨우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에도 명문고인 경북고등학교는 장학금이 지원이 되지 않아 영남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다가오고 집안 형편으로 인해 비용이 들지 않는 육사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비료도둑으로 누명을 쓴 모습을 보고 검사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고려대학교에 합격하여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아내를 만나 어렵사리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계속 낙방하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취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련이 남은 그는 다시 도전하게 되고 결국 검사가 되지만 이후에 서술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보호하고자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2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소신 있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홍준표 검사는 슬롯머신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업소들에서 당첨 확률을 조작하는 등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당시 정계 인사들은 업주들의 돈을 받으며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의 친척을 기소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검사들까지 줄줄이 엮이는 바람에 홍 검사는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 알려지며 전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보수당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열되기도 하며 대중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다들 분주했습니다. 특히 이후의 19대 대선에서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한 사건 직후라 나오는 후보는 즉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비록 졌지만 보수당을 되살렸다는 의미 하나로 만족하곤 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유쾌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재능을 바탕으로 MBC 개그맨 공채에 응시할 정도였는데요. 그의 유쾌한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우리 홍 후보님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그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왜 제가 주적이냐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북 좌파기 때문에. 근데 요즘 와서 문 대통령 어제부터인가 세계 경제가 어렵다. 이제 세계 경제 탓을 하더라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김건모뿐이야. 중대한 나라 일을 하실 분은 누가 볼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방송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 나가셔가지고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래 조심하고 살면 암이 생겨요. 그러면
그러면 확실히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모습인데 사석에서는 엄청 유쾌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의 인상 깊었던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영상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방문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